STRY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 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일부 문화계의 적대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말은 그가 프리메이슨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용감한 목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리메이슨의 적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교회의 적으로 명확히 선언한 셈입니다. 당연하고도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이 고개를 듭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스콜리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친거 코드라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과 바티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논란적인 주장을 다룬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스콜리 시청은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카피타니 궁의 강연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3일, 시청은 돌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대관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강연 주최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명백히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어째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강연 주최 측의 항의에 대해 아스콜리 시청이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놀랍게도 수신 참조란에 아스콜리 교구의 팔미에리 주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의 강연장 대관 문제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 일에 팔미에리 주교를 연관시킨 것일까요? 만약 주교님께서 이 강연의 취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면 어째서 시청의 공식 문서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빛에 드러난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팔미에리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를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강연회에 주교님을 초대하여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팔미에리 주교는 이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그토록 우려하고 교황님께 직접 보고까지 한 분이 정작 프리메이슨이 교회 최고
권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강연회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교회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과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찬사를 보냈고,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전 그랜드 마스터는 교황님의 목에 걸린 하얀 십자가가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프리메이슨 지부가 자신들의 세회관 축복을 지역 주교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마치 교회와 프리메이슨이 화해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팔미에리 주교는 갑자기 나타나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교회의 적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적 재포지셔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투르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팔미에리 주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콜리 교구에는 프란체스코 시메오네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자였습니다. 시메오네 신부님은 아스콜리 병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장례 경당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유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밤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메온의 신부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남부 풀리아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신부님의 무료 봉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지역 장례 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경당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자 일부 업체들이 교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충실한 사제가 겪은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갑작스러운 반 프리메이슨 선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연의 취소 압력 의혹, 그리고 충직한 사제의 의문스러운 전출.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팔미에리 주교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과 교묘한 자기방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결국 하느님의 비달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분별하며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트와이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 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일부 문화계의 적대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말은 그가 프리메이슨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용감한 목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리메이슨의 적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교회의 적으로 명확히 선언한 셈입니다. 당연하고도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이 고개를 듭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스콜리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친거 코드라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과 바티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논란적인 주장을 다룬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스콜리 시청은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카피타니 궁의 강연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3일, 시청은 돌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대관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강연 주최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명백히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어째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강연 주최 측의 항의에 대해 아스콜리 시청이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놀랍게도 수신 참조란에 아스콜리 교구의 팔미에리 주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의 강연장 대관 문제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 일에 팔미에리 주교를 연관시킨 것일까요? 만약 주교님께서 이 강연의 취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면 어째서 시청의 공식 문서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빛에 드러난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팔미에리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를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강연회에 주교님을 초대하여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팔미에리 주교는 이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그토록 우려하고 교황님께 직접 보고까지 한 분이 정작 프리메이슨이 교회 최고 권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강연회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교회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과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찬사를 보냈고,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전 그랜드 마스터는 교황님의 목에 걸린 하얀 십자가가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프리메이슨 지부가 자신들의 세회관 축복을 지역 주교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마치 교회와 프리메이슨이 화해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팔미에리 주교는 갑자기 나타나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교회의 적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적 재포지셔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투르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팔미에리 주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콜리 교구에는 프란체스코 시메오네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자였습니다. 시메오네 신부님은 아스콜리 병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장례 경당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유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밤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메온의 신부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남부 풀리아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신부님의 무료 봉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지역 장례 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경당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자 일부 업체들이 교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충실한 사제가 겪은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갑작스러운 반 프리메이슨 선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연의 취소 압력 의혹, 그리고 충직한 사제의 의문스러운 전출.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팔미에리 주교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과 교묘한 자기방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결국 하느님의 비달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분별하며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 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일부 문화계의 적대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말은 그가 프리메이슨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용감한 목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리메이슨의 적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교회의 적으로 명확히 선언한 셈입니다. 당연하고도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이 고개를 듭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스콜리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친거 코드라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과 바티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논란적인 주장을 다룬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스콜리 시청은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카피타니 궁의 강연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3일, 시청은 돌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대관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강연 주최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명백히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어째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강연 주최 측의 항의에 대해 아스콜리 시청이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놀랍게도 수신 참조란에 아스콜리 교구의 팔미에리 주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의 강연장 대관 문제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 일에 팔미에리 주교를 연관시킨 것일까요? 만약 주교님께서 이 강연의 취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면 어째서 시청의 공식 문서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빛에 드러난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팔미에리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를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강연회에 주교님을 초대하여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팔미에리 주교는 이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그토록 우려하고 교황님께 직접 보고까지 한 분이 정작 프리메이슨이 교회 최고 권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강연회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교회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과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찬사를 보냈고,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전 그랜드 마스터는 교황님의 목에 걸린 하얀 십자가가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프리메이슨 지부가 자신들의 세회관 축복을 지역 주교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마치 교회와 프리메이슨이 화해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팔미에리 주교는 갑자기 나타나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교회의 적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적 재포지셔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투르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팔미에리 주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콜리 교구에는 프란체스코 시메오네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자였습니다. 시메오네 신부님은 아스콜리 병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장례 경당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유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밤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메온의 신부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남부 풀리아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신부님의 무료 봉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지역 장례 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경당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자 일부 업체들이 교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충실한 사제가 겪은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갑작스러운 반 프리메이슨 선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연의 취소 압력 의혹, 그리고 충직한 사제의 의문스러운 전출.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팔미에리 주교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과 교묘한 자기방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결국 하느님의 비달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분별하며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트와라이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 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일부 문화계의 적대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말은 그가 프리메이슨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용감한 목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리메이슨의 적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교회의 적으로 명확히 선언한 셈입니다. 당연하고도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이 고개를 듭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스콜리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친거 코드라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과 바티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논란적인 주장을 다룬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스콜리 시청은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카피타니 궁의 강연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3일, 시청은 돌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대관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강연 주최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명백히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어째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강연 주최 측의 항의에 대해 아스콜리 시청이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놀랍게도 수신 참조란에 아스콜리 교구의 팔미에리 주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의 강연장 대관 문제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 일에 팔미에리 주교를 연관시킨 것일까요? 만약 주교님께서 이 강연의 취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면 어째서 시청의 공식 문서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빛에 드러난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팔미에리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를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강연회에 주교님을 초대하여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팔미에리 주교는 이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그토록 우려하고 교황님께 직접 보고까지 한 분이 정작 프리메이슨이 교회 최고 권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강연회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교회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과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찬사를 보냈고,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전 그랜드 마스터는 교황님의 목에 걸린 하얀 십자가가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프리메이슨 지부가 자신들의 새해관 축복을 지역 주교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마치 교회와 프리메이슨이 화해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팔미에리 주교는 갑자기 나타나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교회의 적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적 재포지셔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투르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팔미에리 주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콜리 교구에는 프란체스코 시메오네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자였습니다. 시메오네 신부님은 아스콜리 병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장례 경당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유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밤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메온의 신부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남부 풀리아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신부님의 무료 봉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지역 장례 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경당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자 일부 업체들이 교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충실한 사제가 겪은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갑작스러운 반 프리메이슨 선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연의 취소 압력 의혹, 그리고 충직한 사제의 의문스러운 전출.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팔미에리 주교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과 교묘한 자기방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결국 하느님의 비달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분별하며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 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일부 문화계의 적대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말은 그가 프리메이슨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용감한 목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리메이슨의 적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교회의 적으로 명확히 선언한 셈입니다. 당연하고도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이 고개를 듭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스콜리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친거 코드라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과 바티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논란적인 주장을 다룬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스콜리 시청은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카피타니 궁의 강연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3일, 시청은 돌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대관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강연 주최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명백히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어째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강연 주최 측의 항의에 대해 아스콜리 시청이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놀랍게도 수신 참조란에 아스콜리 교구의 팔미에리 주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의 강연장 대관 문제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 일에 팔미에리 주교를 연관시킨 것일까요? 만약 주교님께서 이 강연의 취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면 어째서 시청의 공식 문서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빛에 드러난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팔미에리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를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강연회에 주교님을 초대하여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팔미에리 주교는 이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그토록 우려하고 교황님께 직접 보고까지 한 분이 정작 프리메이슨이 교회 최고 권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강연회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교회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과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찬사를 보냈고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전 그랜드 마스터는 교황님의 목에 걸린 하얀 십자가가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프리메이슨 지부가 자신들의 세회관 축복을 지역 주교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마치 교회와 프리메이슨이 화해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팔미에리 주교는 갑자기 나타나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교회의 적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적 재포지셔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투르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팔미에리 주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콜리 교구에는 프란체스코 시메오네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자였습니다. 시메오네 신부님은 아스콜리 병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장례 경당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유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밤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메온의 신부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남부 풀리아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신부님의 무료 봉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지역 장례 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경당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자 일부 업체들이 교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충실한 사제가 겪은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갑작스러운 반 프리메이슨 선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연의 취소 압력 의혹, 그리고 충직한 사제의 의문스러운 전출.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팔미에리 주교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과 교묘한 자기방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결국 하느님의 비달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분별하며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투아라이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연계된 일부 문화계의 적대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을 신앙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말은 그가 프리메이슨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용감한 목자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리메이슨의 적으로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교회의 적으로 명확히 선언한 셈입니다. 당연하고도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건이 고개를 듭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탐사 저널리스트가 아스콜리시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라친거 코드라 불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과 바티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논란적인 주장을 다룬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스콜리 시청은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카피타니 궁의 강연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회를 불과 며칠 앞둔 10월 3일, 시청은 돌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대관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강연 주최 측은 강하게 항의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명백히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어째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강연 주최 측의 항의에 대해 아스콜리 시청이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놀랍게도 수신 참조란에 아스콜리 교구의 팔미에리 주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의 강연장 대관 문제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 일에 팔미에리 주교를 연관시킨 것일까요? 만약 주교님께서 이 강연의 취소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면 어째서 시청의 공식 문서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깐 빛에 드러난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팔미에리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를 막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강연회에 주교님을 초대하여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팔미에리 주교는 이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그토록 우려하고 교황님께 직접 보고까지 한 분이 정작 프리메이슨이 교회 최고 권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강연회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임 기간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교회와 프리메이슨 사이의 과거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찬사를 보냈고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전 그랜드 마스터는 교황님의 목에 걸린 하얀 십자가가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프리메이슨 지부가 자신들의 새해관 축복을 지역 주교가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직접 호소하겠다고 응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마치 교회와 프리메이슨이 화해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팔미에리 주교는 갑자기 나타나 아니라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교회의 적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년간의 흐름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서둘러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는 전략적 재포지셔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투르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팔미에리 주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콜리 교구에는 프란체스코 시메오네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자였습니다. 시메오네 신부님은 아스콜리 병원 내에 방치되어 있던 장례 경당을 아름답게 수리하여 유가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밤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메온의 신부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남부 풀리아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신부님의 무료 봉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지역 장례 업체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 경당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자 일부 업체들이 교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충실한 사제가 겪은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팔미에리 주교의 갑작스러운 반 프리메이슨 선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강연의 취소 압력 의혹, 그리고 충직한 사제의 의문스러운 전출.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팔미에리 주교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과 교묘한 자기방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결국 하느님의 비달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고 분별하며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투아라이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 아스콜리 교구의 주교 지안피에로 팔미에리 님께서 최근 교황님을 아연한 자리에서 매우 놀라운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엘의 아드리아티코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팔미에리 주교는 교황님께 자신의 교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일부 사회계층의 만연한 냉담한 신앙심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